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지성충전소 네오 리더스 다이제스트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한일 무역분쟁 제3편 각국의 정치적 관점에서 무역분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는 각각 당장의 정치적 목표가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여기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여러가지 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실정이고, 아베 총리는 임기 내에 평화 헌법을 개헌해서 군사대국 일본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 상황입니다. 일단 아베 가계도를 잠시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아베의 외조부는 악명 높은 2차 대전의 전범이었는데 평화 헌법을 수용하고 목숨을 부지하여 지속적으로 일본의 지배계급으로 있던 자입니다. 아베의 아버지는 일본의 외무장관이었는데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전쟁에 책임을 져야 하고 한국과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신 걸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아무래도 아베는 양쪽의 서로 다른 정치 성향으로 중립 성향의 인물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총리 라인인 외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형은 미쓰비시 상사, 전범기업 중 하나죠. 벌써부터 냄새가 납니다. 채용비리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전형적인 정경유착 가문이죠. 이렇듯 일본의 제국주의 세력에 깊이 연관된 인물로서 당연히 그 지지를 기반으로 총리가 된 것입니다. 일본의 우파 세력은 군사 제국이었던 일본의 과거를 많이 그리워하고 그 시절의 국력을 회복하려는 열망이 강한데요. 놀랍게도 우파가 아니라 중도층의 사람들도 이 마음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국사 시간에 고구려 영토 지도를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만주벌판은 사는 사람도 조선족이고 원래 우리 땅인데, 또는 중국, 수나라 당나라도 고구려한테는 발렸었는데 하는 생각을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특히 그 시절이 아직 100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기에 일본 국민들의 마음속에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참의원, 중의원 의석수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아베의 보수 진영이 50% 이상의 점유율은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베는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 의석수 이상을 확보하면 무난하게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요. 과반의 의석을 차지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개헌을 위한 의석에는 약간 모자라게 되었죠. 자, 이 보수 정당의 의석수만 봐도 얼마나 일본 사회가 아베를 지지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3연임에 온갖 부정부패가 다 터져도 이 정도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 같은 곳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놈이어도 일본을 다시 대제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만 하면 상당한 지지를 받으니까요. 아베는 한국과 무역분쟁, 사실상의 군사력 경쟁을 시작함으로써 일본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지소미아 협정 종료 후 여론조사를 보면 아베의 지지율이 58%나 된다고 하니 말입니다. 일본의 언론은 이 무역분쟁에서 일본이 손해를 본다는 보도보다는 한국을 처부수자라는 혐한 언론이 더 강한 실정이죠.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면 아베는 국민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무소속의 의원이나 중도 성향의 설득 가능한 의원들을 개헌에 참여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베는 자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군사제국 일본이라는 목표에 거의 다가가고 있습니다. 기타 무소속 의원 중 몇 명만 설득해도 개헌 발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 무역 분쟁 상황을 이용해 국민 여론을 자기 쪽으로 조금만 더 끌면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위해서 내부 결속 유지하면서 몇 명만 더 설득하면 되는 지금, 무역 분쟁을 절대로 중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과 평화롭게 협상해서 그만둘 마음이 전혀 생길 일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한국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한국은 현재 의석수를 보시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정당을 합쳐도 과반 의석이 안됩니다. 내부 결속을 아무리 잘 다져도 과반이 안된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무 법안도 통과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국 정치는 야당은 무조건 여당이 발의한 법을 통과시키면 안됩니다. 왜냐하면은 나쁜 법은 나쁜 법이니까 당연히 통과시키면 안되고, 좋은 법은 통과시킬 경우 상대가 국민에게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되는 겁니다. 결국 현재의 민주당은 나쁜 법이든 좋은 법이든 자한당 때문에 통과를 못 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매달 정기국회 파행, 법안 처리 안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이죠. 그나마 처리한 것이라면 이거 안하면 아무도 돈 못쓰니까 예산안 통과시켰고요. 비례대표표를 노린 바른미래당이 진보 쪽에 딱 한 번 붙어주면서 선거법 개정안 간신히 통과시켰죠.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국회가 계속되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한 일 중에 입법이 필요한 일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에 최근 조국 사건으로 지지율마저 떨어졌습니다. 지지율의 원동력이었던 북한과의 경제협력, 남북미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런 거는 진행이 멈춰버린 상태입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FTA 체결이나 러시아와 FTA 협상을 해보기로 한 일, 인도, 베트남 등 남방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증진, 이런 좋은 사건들도 있지만 언론에선 조국 사건으로 도배를 해버리니 진보 진영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려면 중도층의 큰 지지를 유도할 이슈가 필요한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일본과의 갈등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활용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일본을 적으로 상정할 때 가장 든든한 분이죠. 전국민의 영웅 이순신 장군님입니다. 이분은 한국인 누구에게 물어보던 존경하는 인물 순위에서 5위 밖으로는 절대 나갈 일이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을 지지율로 측정해보면 거짓말 안하고 이민온 외국인 제외하면 100% 나올 분이시죠. 국가가 날 배신할지라도, 또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또 죽는 한이 있어도 일본은 반드시 막는다. 진정한 불굴의 항일 아이콘입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의 항일 의지가 뼛속 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위안부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 만든 소녀상. 강제징용 문제는 일본의 전범기업이 고생하셨던 분들에게 배상하라는 결론이 났는데, 아직 이 위안부 문제는 전혀 해결을 못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핑계 대면서 우리 할머니들 돌아가실 때까지 버틸 작전인 것 같은데, 우리 국민은 절대 잊지 않기 위해 곳곳에 소녀상을 세우고 있죠. 그 다음은 수평선에 돌덩이 2개만 보여도 어딘지 알 것 같습니다. 독도입니다. 일본의 침략에 가장 노출된 영토이죠. 이 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사랑이 엄청납니다. 일본에 단 1제곱미터도 양보할 마음이 없죠. 또 이 기사는 부품 국산화 지원에 수조 원을 쓰겠다는 것인데,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라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부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렇듯 전국민의 강력한 항일 의지는 이 분쟁이 더 길어지고 격화될수록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다음 총선 때 활용하여 항일 대 친일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이 문재인 정부로서는 좋은 전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프레임은 굉장히 자극적인 선동이긴 합니다만, 선거는 원래 프레임 싸움입니다.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이보다 더 좋은 프레임은 없겠죠. 이 프레임을 구성하는 데 성공만 하면
항일 진영이 자신이니 반대 진영 자한당이죠. 이쪽은 자동으로 남은 쪽인 친일로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도 친일적 성향의 정당이기도 하죠.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수 정치인은 제발 정상인들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진보 정치인은 국민의 단합력을 너무 선거용으로만 쓰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문재인 정부 역시 여러가지 자신들의 시행하고 싶은 법안을 입법하고 또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험악한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는 편이 유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쪽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분쟁이 정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무역 분쟁 겸 군사 분쟁은 겉으로는 화해한 척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총 3편의 영상으로 시청자분들이 많은 정보를 얻고 또 많은 생각을 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